칸의 작품을 다시 만들 때 좀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이전 소개한 칸의 작품들을 한 콘텐츠에 다 몰아서 넣을 것인지 아니면 꾸르비제의 경우처럼 하나씩 다시 만들까 하는 고민이요. 정말 애매하더라고요. 솔크 연구소는 분명히 그럴 가치가 있는데 리차드 의료 연구소와 킴벨 미술관은 다시 소개하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왕 시대순으로 하는 거 칸의 작품 중 60년대 작품과 70년대 작품을 나눠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려고 보니 60년대는 묘하게 모더니즘적인 냄새가 더 강하고 70년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냄새가 더 진하더라고요. 그만큼 현대 건축의 경계에서 큰 족적을 남긴 건축가가 칸이겠죠. 그런 칸의 60년대 작품을 소개하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건축의 길을 가는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앞에입니다. 먼저 리차드 연구소가 있는 필라델피아는 미국 동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필라델피아의 유서 깊은 대학인 유펜 내에 위치하고 있고요. 미국 대학은 이때 처음 가보았는데 서울로 치자면 한 동 정도는 다 대학 캠퍼스 같더군요. 그런데 리차드 연구소는 차도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정말 찾느라고 한참 헤맸습니다. 자, 여기로 들어가시면 바로 저기 보이는 것이 리차드 의료 연구소입니다. 차는 이쪽에 주차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해외 렌트 경험이 적어서 그냥 보이는 곳에 마구 주차했죠. 여기서 걸어서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 리처드 의료 연구소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리처드 의료 연구소의 정면은 그 앞의 대지가 좁아서 전체가 한 카메라의 픽처 프레임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특색 있는 작품처럼 보이지는 않죠. 그러나 이 건물은 평면과 단면 그리고 디테일들을 살펴보면 범상치 않은 건물인 것은 분명합니다. 먼저 현관부터 살펴볼까요? 여기가 연구소이니까 내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입구 근처라도 가보려고 하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그런데 저기 좁은 곳으로 사람이 들락거리는 것을 보고 저기가 입구라는 것을 눈치채고 안쪽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현관 필로티 부분이 밖에서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게 한 모듈 전체가 이렇게 비워져 있더라고요. 여기가 현관입니다. 넓은 필로티 공간에 비해 입구는 작게 느껴집니다. 그러니 현관이 숨겨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 연구소이니까 많은 사람의 출입은 필요 없어 그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겠죠. 현관 필로티에서 눈여겨보았던 것은 바로 필로티 천장이었습니다. 천장은 바닥 슬라브 아래 이렇게 또 구조체를 만들어서 이중 천장을 콘크리트 슬라브로 만들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중 슬라브를 한 것은 천장 내부에 설비를 넣을 수 있도록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현관 필로티에 이를 위해서 천장 일부를 뚫어놓은 곳이 이렇게 있습니다. 현대 건축사에서 리차드 의료 연구소는 건물의 설비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실제로 건물 디자인에 적용시킨 중요한 사례라고 배웠습니다. 그 때문에 이렇게 이중 슬라브가 필요했던 것은 아닐까요? 사실 리처드 의료연구소 내부를 들어갈 수는 없는데 쓸데없는 도전 정신에 어떻게 몰래 내부를 들어갔습니다. 또한 마침 인테리어를 바꾸고 있는 한 연구실 내부도 들어갈 수 있었고요. 그것도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 동으로 나눠져 있는 리처드의 평면은 이렇게 생겼지만 실제로 이 한 동에 보통 4개에서 6개 연구실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연구실을 외부에서 본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칸막이 벽이 있는 것을 보면요. 이 연구실이 몰래 들어가 본 연구실입니다. 마침 여기 방 주인이 아직 없어서 구경할 수가 있었죠. 여기 창이 너무 외부로 열려져 있어서 연구하기에 불편했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쪽은 다른 방입니다. 이쪽은 아까 전 방보다 뷰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꽤 많은 건축물을 보고 답소를 다녔다고 자부하는데요.
그렇게 많이 보다 보니 의외로 좋은 햇빛이 그 건축물에 대한 인상을 많이 좌지우지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우중충한 날씨에는 웬만한 건축 작품 아니면 건물도 보는 풍경도 별로가 됩니다. 이 사진처럼요. 리처드 의뢰 연구소에 대한 실망은 칸의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만든 다큐멘터리에도 리처드 의뢰 연구소가 왜 유명한지를 이해 못하는 장면이 나오네요. 근데 10분 이해는 갑니다. 이제 좋은 날씨가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칸의 작품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솔크 연구소는 바로 미국 서부 남쪽에 있는 샌디에고에 있습니다. 여기는 1년 내내 해가 쾌청하고 날씨가 정말 좋은 지역이거든요. 또 해변가에 위치하고 있어서 더 날씨가 좋게 느껴집니다. 자, 이제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 정말 풍경이 너무 좋죠? 예, 여기가 바로 솔크 연구소입니다. 여기는 주차장도 엄청 넓은데 주차할 데가 없어서 도로 길가에 간신히 주차했습니다. 솔크 연구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보다 여기 해안가에서 액티비티를 즐기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여기 주차해서 한 10분도 안 걸으면 바로 솔크 연구소가 나옵니다. 저번 콘텐츠에서는 솔크 연구소를 하나씩 보여드리려고 애를 썼는데 건물의 규모가 있다 보니 좀 산만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여기가 바로 서측 정면 부분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작은 낙수대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자리는 지하층에 해당하는 곳이고 저 위쪽은 지상층입니다. 솔크는 중앙 코트야드를 중심으로 북측 연구동과 남측 연구동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솔크는 묘하게 자연 대지의 경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지상층과 지상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곧바로 중앙 코트야드로 가볼까요? 이 계단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지상층 중앙 코트야드 맨 서쪽에는 이렇게 풀이 있습니다. 여기 깊이가 수영을 할 정도는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물 관리 잘했죠? 여기에 몸을 담그면 이 물처럼 깨끗해질 것 같네요. 풀의 위치에서 태평양을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이 근처에는 패러글라이딩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는 패러글라이딩이 안 잡혔지만 다른 사진에는 패러글라이딩이 이 사이로 들어오는 장면도 있습니다. 제가 패러글라이드를 탈 줄 알았다면 하늘에서 솔크 연구소를 찍었을 텐데요. 아깝다. 저기 보이는 곳이 패러글라이딩을 탈 수 있는 장소입니다. 저기도 점심을 해야겠는데 정말 운치 있더라고요. 자, 이제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모든 건축 잡지의 표지를 한 번 정도는 한 그 장면을 보러 갈까요?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코트야드 가운데서 태평양을 바라본 것입니다. 대칭으로 두 개의 연구동이 좌우에 배치되어 있고 코트야드 가운데에는 수로가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이 공간은 정말 신성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아무데나 막 가는데 이 공간은 이상하게 기가 눌려서 공간을 가운데로 가로지르지도 못합니다. 뭐랄까 침범하지 못하는 신성의 공간? 그런 느낌입니다. 중앙 코트야드도 양쪽 연구동처럼 노출 콘크리트로 만들었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트래버틴 마블이네요. 이 파운틴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보셨던 낙수대와 풀 등도 트래버틴 마블입니다. 칸의 건축을 상징하는 재료로 노출 콘크리트와 벽돌들을 먼저 떠오르시겠지만 생각 이상으로 트래버틴 마블을 칸은 자주 썼습니다. 그런데 이 석회화된 대리석인 트래버틴 마블의 촉감이 특별하긴 합니다. 이제 단위 연구동 아래로 가볼까요? 단위 연구동은 맨 아래 필로티 중 두 개는 사선으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이 경사벽은 지상층에만 위치하고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경사벽이 그대로 이어져서 단위 연구소 4층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 사선 부분이 단위 연구실 내부에서는 어떻게 공간을 잡아먹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콘텐츠에서는 내부 사진을 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외부하고는 다르게 내부는 훨씬 더 아늑하게 느껴지도록 내부 공간이 구성되었네요. 그리고 그 사선벽은 외부에서 내부로 빛을 끌어들이는데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를 봤어야 했어, 내부를. 이제 단위 연구실 말고 연구동을 한번 봐야겠네요. 그런데 이 내부는 외부인은 절대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동은 단위 연구실 지상층에서 저 브릿지를 건너와서 이렇게 복도로 연구동 외부로 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단위 연구실과 연구동 사이에는 계단 코어와 썬큰 가든이 끼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동 복도 난간은 중간에 끊어져 있는데 난간이 길어서 혹시라도 열폐창으로 하자가 날까봐 그런 것인지 디자인적인지는 불명확하네요. 연구동 내부 사진을 열심히 구했는데 사진을 이것밖에는 못 구했네요. 그런데 이 넓은 공간에 기둥은 없애어 자유롭게 연구시설을 배치할 수 있도록 했네요. 그리고 연구 관련된 시설들은 저 천장을 통해서 어느 자리에서나 분배될 수 있도록 계획했고요. 이처럼 천장에 설비 시설을 잔뜩 넣은 것은 리처드 의료 연구소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었겠죠. 이제 계단 코어를 살펴볼까요? 계단 코어는 한쪽에 5개의 단위 연구동 숫자만큼 있고 그중 2개는 엘리베이터도 있습니다. 전에 콘텐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칸은 이 계단 코어의 진심이었습니다. 마치 꾸르비제가 천창을 통해 진심으로 햇볕을 통해 내부를 디자인했던 것처럼 칸은 이 계단 코어의 여기저기를 뚫어서 햇빛으로 이 계단들을 디자인했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아이가 노출 콘크리트 레고 블록으로 쌓아서 만든 것처럼 이 계단 코어의 기하학적인 모습은 충동적이면서도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계단의 구조를 그냥 벽에 붙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구조화하여 이렇게 옆면 전체를 사선으로도 뚫어 놓았습니다. 그러니 여기로 쏟아져 들어온 햇볕들이 이 내부를 풍요롭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 길게 열려져 있는 곳도 있는데요. 그 창들을 통해서 이렇게 다른 공간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직 동전의 진심인 건축가는 램프를 중시했던 코르비제 이후에는 칸이 2번째였습니다. 이제 썬큰 가든을 가볼까요? 썬큰 가든은 한 연구동에 앞뒤로 4개씩 해서 모두 8개가 있습니다. 외부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이쪽 뿐이네요. 여기가 바로 남쪽 연구동 맨 서측에서 바로 중앙 코트야드 쪽의 썬큰 가든으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이고요. 내려가시면 아래쪽의 4개의 썬큰 가든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 코트야드 쪽의 썬큰 가든은 4개 모두 각자의 독립성 또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계단 코어로도 바로 각각의 썬큰 가든으로도 접근할 수 있고요. 위에서 썬큰 가든을 내려다 본 곳입니다. 이 썬큰 가든은 위에서 보는 것보다 아래에서 이 공간을 느끼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기 답사를 갔을 때도 여기서 한숨을 좀 돌렸거든요. 여기가 연구소인데 외부인이 이렇게 여기를 와서 이 썬큰 가든을 앉아서 쉬고 있어도 아무런 터치가 없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이제 바깥쪽 썬큰 가든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바깥쪽 썬큰 가든이야말로 여기 솔크 연구소 직원들만의 휴식 장소인 것 같습니다. 이 아래로 따로 내려가는 동선이 안 보이더라고요. 여기 연구실 직원들만 접근 가능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단위 연구동의 3층 공간으로 가볼까요? 사실 이 공간을 비워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좋은 배려이지요. 아까 전 내부 사진을 여기랑 비교해 보니까 또 재미있네요. 그냥 이 빈 곳에 나무로 벽만 세우면 여기도 연구실과 똑같은 공간이 될 것 같은데요. 또 옆으로 보면 이렇게 뚫려져 있어서 또 다른 기하학적인 감정을 느낄 수가 있네요. 확실히 이 시기만 해도 네덜란드 구조주의의 기하학적인 반복에 대한 디자인 컨셉이 칸 건축 속에 녹아들어 있었네요. 이 3층 공간의 또 다른 좋은 점은 이렇게 높은 시점에서 중앙 코트야드를 내려다 볼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단위 연구동과 전체 연구동도 다른 시각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저렇게 보니까 아까 전 난간이 저렇게 중간에 끊어진 노출 콘크리트 판 사이에 연결되어 있네요. 더 헷갈린다. 디자인인지 팽창에 대한 대비인 것인지요. 솔코 연구소를 갔을 때는 정말 날씨가 좋았습니다. 이렇게 햇빛이 강렬하니 여기 티크 목재 판넬이 견디지 못해서 색이 바래졌겠지요. 그래도 그 바래짐이 더 감성적으로 느껴지네요. 리처드 의료연구소는 59년이지만 솔코 연구소와 묶어서 칸의 1960년대 모더니즘 건축 작품을 소개했습니다. 이때는 확실히 모더니즘 건축의 박스형 메스를 칸 자신의 디자인 어휘로 조합하여 새로운 건축을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970년대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의 성향을 보였던 킴벨 미술관과 필립스 엑시터 라이브를 기다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프 채널의 앞배이었습니다.